안녕하세요 여러분, 힐소입니다. 오랜만에 힐소 라디오로 찾아왔어요.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제만도 안전문자를 한 10개는 받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시고요. 몇몇 분은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비 오는 날에만 업로드를 했을 정도로 비를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가족들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이 장마가 어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더워졌다고 느끼는 게요. 녹음할 때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. 그럼 한여름이 온 겁니다. 저는 더위를 그렇게 잘 안 타는 편이거든요. 요즘도 그냥 왜 덥지? 해서 보면 선풍기도 안 틀고 있을 때가 있어요. 지금도 선풍기를 안 틀고 있는데 이건 물론 녹음을 하기 위해서지만 아무튼 요즘은 녹음을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. 요즘 저는 사이판 브이로그를 편집을 시작을 했어요. 일단 영상들만 다 합쳐봤더니 한 1시간 반? 그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40분 정도로 줄였거든요.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서 더 줄여볼 예정입니다. 너무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저는 지난달에 드디어 교수님을 만나고 왔어요. 제가 한 몇 달이죠? 한 4달 전에 말씀드렸나요? 대학교 때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서 사시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셔서 저는 더더욱 오랜만에 뵙는 거였거든요. 은사님을 뵙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죠?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는 느낌.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 웃기죠.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, 그쵸? 여튼 교수님은 잘 만나 뵙고 왔습니다. 이 교수님이 왜 저에게 특별한 분이냐면 대학교 때 저는 좀 제 스스로 느끼기에 어두웠어요. 좀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아팠어.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할 만큼, 왜냐면 그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기를 너무 아쉽게 보낸 것 같거든요. 그 청춘을.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배웠던 교수님이에요. 교수님 수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친구였거든요. 제가 근황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보실 수밖에 없었죠. 좀 이제 고민을 적거나 하면 그걸 보시고 뭐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교수님 사무실로 부르셔서 간단한 소일거리 시키시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가끔은 나가서 밥도 사주시고 그랬던 감사한 기억이 있어요.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정말 친구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들어주시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문제들이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밥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. 평생 갈 사람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드렸습니다. 별거 아니지만 강남에 갔어요. 강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친구들 만나자 하면 강남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삼겹살 스테이크가 맛있다는 집에 가서 소소하게 불쇼도 보고 식사를 했는데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으셨습니다. 강남은 좀 물가 대비의 음식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혹시 숨어있는 맛집 같은 거 있으면 살짝 알려주세요. 우리끼리만 좀 알자. 강남 맛집을 검색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. 없을 걸 알면서도 찾는 그런 느낌? 아무튼 딱 처음에 배웠을 때 제가 창문 쪽만 막 보고 있었거든요. 혹시나 교수님께서 놓치실까봐. 교수님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포옹을 할 뻔했는데 교수님이 좀 뭐랄까 내외를 하셔가지고 악수도 못했어요. 심지어 약간 이게 더 어색한데?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문화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막 되게 반가워가지고 막 펄쩍펄쩍 막 뛰는데 거리는 두고 야 좋아 반가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
아, 근데 교수님도 나이가 드셨더라고요. 좀 마음이 아팠어요. 머리숱도 많이 줄어드시고. 저는 또 머리를 홀랑 잘랐거든요. 사이판 때보다 더 짧아졌어요. 약간 지금 운동선수 같거든요. 근데 저를 보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, 너는 어째 더 귀여워진 것 같다. 머리 때문인가?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약간 탁구 선수 느낌인데 교수님 눈에는 여전히 제가 귀여워 보이나 봅니다. 여튼 교수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여행하신 이야기도 듣고 대학교 때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도 들었거든요.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교수님들도 생각이 나고 뭐 대부분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이 교수라는 직업도 마냥 진짜 편한 직업이 아니구나. 다들 고충이 있는데 참 교수님도 어렵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 미국에서 워크라는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그 wake, 깨다의 과거형이잖아요. 거기에서 비롯이 되어가지고 뭐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, 뭐 사회 불평등 문제에 의식을 갖고 깨어있다 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진보 쪽에서 밀고 있는 건데 이 디즈니 같은 경우가 워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거든요. 이번에 인어공주 역으로 흑인 배우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. 이 보수 쪽에서는 안티 워크 차원에서 awake but not woke, 깨어있지만 진보 성향에는 반대한다. 뭐 이런 문구로 대항을 하고 있어요. 아무튼 이게 대학에서도 되게 조심해야 하는 이슈인가 봐요. 교수님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. 근데 수업에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잖아요. 그때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대명사를 물어본대요. he, she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. 본인을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What is your pronoun? 이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?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차별적인 것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처럼 보이더라도 나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해 하면 그 사람의 대명사는 he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남들한테 나 자신을 he로 인식하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죠. 어렵죠.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. 왜 우리가 애기들한테 어머 너 참 잘생겼구나 했는데 여자애면 뿌앵 하고 울 수도 있잖아요. 진짜 경험자예요. 그러니까 이게 성인한테는 더더욱 민감한 문제라는 거죠. 지금 현 시대에서는 정말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교수가 이걸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더 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non-binary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남자, 여자라는 젠더 이분법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남자라고도 여자라고도 구분짓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성 정체성의 사람들을 대명사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? they라고 해야 한답니다. 그러니까 she도 아니고 he도 아니니까요. 이게 진짜 어렵다고 해요. 이 개념의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. 한 사람을 두고 they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게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명이서 토론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봐요. 그럼 교수님이 뭐 you work with her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? 근데 이분이 non-binary라면 work with them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안 지켜졌을 때 교수가 실수를 했을 때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교수가 나를 이번 수업 시간에 2번이나 헐이라고 했다 또는 힘이라고 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오 진짜 무서워요. 이유 불문이래요. 그냥 해명의 기회도 없이 바로 그 수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 엄청나죠.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종교에 따라서
모든 사회악은 여자로부터 생겨난 거다.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여가지고 그때부터 다 남자만 따르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려서 토론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고 해요. 예전에는 그냥 뭐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좀 그 수업을 좀 점령을 해버려서 뭐 시끄럽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. 이런 걸 중재하는 것도 교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더라고요. 이 이야기를 듣고는 좀 놀랐어요. 미국은 이 정도구나.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행복 수치를 여쭤보셨거든요. 1에서 10 중에서 한 몇 정도 되냐. 교수님께서 항상 저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수님의 행복 수치를 여쭤보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. 뭐 가정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자식들 무난하게 다 잘 크고 있고 한다고 해서 내 행복 수치가 꼭 높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. 뭐 제 행복 수치는 그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1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. 마음만 먹으면 항상 11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7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뭐 3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의 행복 수치는 얼마인가요? 이거는 꼭 댓글로 듣고 싶네요. 우리 힐소 가족들은 다 같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깜짝으로 준비한 소소한 선물을 드렸습니다. 한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너무 한국적인 것도 좀 진부할 것 같고 부피가 큰 것도 곤란할 것 같고 해서 뭐를 골랐냐면 자개로 꾸며져 있는 자개 펜을 선물해드렸어요. 이름을 레이저로 새길 수 있었거든요. 자개 모양도 여러 개 중에 고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송악으로 했거든요. 교수님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셨고 이 송악이 날아오르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대요. 의미도 딱 들어맞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해서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대문자 J여가지고 포토 프린터도 들고 갔어요. 그래서 셀카 바로 딱 찍고 인쇄해가지고 한 장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. 재밌었겠죠? 혹시나 우리 기억력이 좋으신 구독자분들 중에 교수님 잘 만났나? 라고 궁금해하실 분 계실까 해서 후기 한번 나눠봤어요. 우리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좀 잘 챙겨주셨던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실까요? 계신다면 댓글에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교사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좋은 은사님들의 추억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행복 수치도 꼭 적어주세요. 1에서 10 중에.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할 거고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 비 조심하시고 오늘 악기도 봐야 되고 저는 다음에 아마도 신상곡으로 찾아뵐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. 그럼